일단은 일정부터 12시까지는 계속 진행하고 문제 풀이하다가 12시 문제는 테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책은 56쪽 펴볼까요? 56쪽. 56쪽은 이제 뭐냐면 로그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로그에서 이제 하나 더 넘어가면 이제 상용 로그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용 로그. 자, 상용 로그가 대체 뭐냐? 상용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한다의 상용인데 상용화 되었다 이런 표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AI가 사용된다. 전기차가 상용화된다. 자, 로그를 어디다 사용할까? 상용이 될까? 자, 이제부터는 갑니다. 자, 우리가 원래 로그 밑이 진수가 되게 하는 지수, 밑이 진수가 되게 하는 이 지수를 로그라고 불렀죠. 밑과 진수. 그때 이제부터 밑을 생략할 겁니다. 오케이? 밑과 진수의 두 개 중에 밑자리를 생략할 때 이제부터 뭘로 생략하냐? 생략이 돼 있으면 밑이 10인 숫자가 이제부터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생략합니다. 되셨습니까? 밑이 10자리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밑이 10인 것도 어쨌든 로그니까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법칙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 법칙 아시죠? 사용 가능합니다. 뭐가 있었든 진수가 곱해져 있을 땐 더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수가 나눠져 있으면 뺄 수 있다로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로그 법칙을 당연히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로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상용 로그는 특징이 뭐냐면 잘 들어와. 하나하나씩 해보자. 여러분 첫 번째 로그 1의 뜻이 뭐죠? 자, 밑에 있는 10을 적당한 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수가 있느냐가 질문이잖아. 그럼 얘는 있죠? 있어요. 누구예요? 좋아요. 0이 됩니다. 0 제곱할 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로그 2는요. 자, 누구를 제곱해야 숫자 진수 2가 되는가에 질문을 답해야 돼요. 몇 제곱이죠?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얘를 로그 2라고 쓰지만 수학자들이 다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컴퓨터로 다 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용을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즉 많이 보게 될 숫자인데 0.3010. 이것도 못 외우겠습니다. 원주율은 3.14 이러고 6자리까지 외웠는데 4자릿수는 뭐 껌이죠. 3010이에요. 어차피 책에서 줘요. 문제에서 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런 숫자가 있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로그 2는 0.3010 정도입니다. 물론 근사값이에요. 무리수인데 그냥 4자릿수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로그 3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많이 풀다 보니까 외워져요. 로그 3 아시는 분 있습니까? 10을 3이 되게 하는 적당한 지수 뭐죠? 아십니까? 좋아요. 책에 보시면 다 있어요. 저 볼게요. 477이 아닌가? 저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는데 477이 맞지 않나요? 뒤에 나와요. 477이 어딨냐? 477이 주어. 여러분들 그 맨 뒤에 보시면 상로그 표라고 해서 맨 뒤에 모든 교과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뒤에 부록을 보시면 1.00부터 9. 몇 명까지는 다 컴퓨터로 보여져 있고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일은 거의 없어요. 문제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상은 0.477이 맞나요? 그렇죠? 0.477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미리미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용 로그의 값. 자, 로그 4는요. 얘들아, 2랑 3만 외우면 웬만하면 4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죠? 로그 법칙이 있으니까 4는 2의 2제곱으로 볼 수 있고 진수의 지수는 나갈 수 있으니까 얘는 2배 로그 2가 돼서 아까 구해진 숫자의 2배 정도 하면은 3010에 2배 하시면 0.6020인가요? 그렇죠? 6020. 따라서 여러분들이 얘는 구해질 수 있는 수고요. 쌤 로그 5는요? 1, 2, 3, 4, 5 다 해보자. 쌤 로그 5도 표를 봐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 표 안 봐도 돼요. 로그 5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죠? 2랑 5는 서로 친구예요. 왜? 곱했을 때 11은 아주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2랑 5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 얘는 로그 5는 가만히 봤더니 갑자기 10을 2로 나눈 수라고 볼 수 있어. 5는 2분의 10. 그 다음 얘는 나눗셈에 대해서 로그가 빼지니까 로그 10에서 빼기 로그 2라고 처리할 수 있고 얘는 그래봤자 1이잖아. 밑과 진수가 같을 때 1이니까
따라서 로그 2를 빼주면 되는데 로그 1이 0.300 구했으니까 자 해봅시다. 초등학교 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빼기 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0이라고 내리고 99910 빌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빼면은 네, 몇 나오죠? 6990 맞나? 6990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물론 공은 생략하지 않는데. 오케이. 로그 6은요? 들어오세요. 자, 로그 6은 쌤 이것도 표를 봐야 됩니까? 아니 2랑 3만 외워놓으면은 2랑 3만 외워놓으면 얘도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로그 6 어떻게 하면 되지? 9보다 외치면 돼요. 9보다는 외자 로그 2 곱하기 3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로그는 곱할 때 더해질 수 있으니까 얘는 아까 구한 거에 합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몇 나오죠? 0.778이 맞나요? 눈이 안 보여요. 778이 맞죠? 그러면 0.77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쌤 로그 7은요?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얘들아. 로그 7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표를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0. 자가자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가. 다음은 로그 8은요? 이게 세제곱이니까 지수 세제곱 내보내면 3배인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2의 3배, 3배 하시면 0.903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로그 9는요?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내보내면 2배의 로그 3. 2배의 로그 3이니까 얘를 바라보면서 2배 정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몇이죠? 9544. 괜찮니? 0.9544가 될 거고 쌤 마지막 10은요 10은 재미가 없어요. 1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밑이 10인 로그를 상로그라고 부르고 상로그는 1부터 10까지 어떻게 구하는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래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박스에서는 일단 상로그의 단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로그표라는 건 모든 책마다 뒤에 부록에 달려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을 일은 거의 없다. 왜냐면 문제에서 줍니다. 괄호 열고 단 로그 땡땡은 몇으로 계산하라 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 볼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3번 박스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방금 계산했던 것처럼 모든 상로그는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 바로 3번 박스에서 뭐냐면 상로그 값이라고 부를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밑이 생략하면 로그 10인 거고 이제 진수를 대문자 n이라고 적으면 자, 이제부터 모든 상로는 1, 2, 3, 4 막 대입하면은 그때 적당한 수가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를 들어 3.7729가 나왔다고 치면 그때 얘는 상용 로그의 얘는 진수인 거고 이 전체 값은 상용 로그의 숫자 값인 거라서 얘를 이제부터 상용 로그의 값이라고 불러요. 전체 값 상용 로그 값이라는 게 숫자잖아요. 그때 이제부터 사람들은 역할을 줄 거야. 그 상용 로그 값에서 이제 소수점 앞에 있는 적당한 수 얘 있죠. 얘를 사람들은 깨끗한 숫자 뭐라고 부를까? 깨끗한 숫자니까 정수라고 부르는데 정수 파트 부분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상용 로그 값은 두 개로 분할할 수 있어. 첫 번째 앞에 있는 수 정수 부분. 괜찮니? 그 다음은 소수점 뒤에 있는 부분. 여기 맞아 여기 카메라 찍는 여기 있겠지 여기. 마치 자동차 거도처럼 네 자릿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부터 소수 부분이라고 해요. 상용 로그 값은 구체적으로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깨끗한 부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부터 3.772부면 이제부터 3 더하기 0.772부라고 쪼갤 수 있을 거고 그때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매번 하다 보면 이제부터 n 플러스 알파꼴이라고 부를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그냥 이제부터 문자로 표현하자. 괜찮니? 이해돼요? 문자로 n 플러스 알파. 자, n은 뭐냐면 내추럴 넘버의 그 n이에요. 그래서 자연수처럼 비슷한 근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에요. 정수 부분을 이제부터 n이라고 부르고요. 정수 부분이야. 알파를 뭔가 그리스 문자인데 더러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항상 상로 값은 n 플러스 알파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n은
당연히 정수 부분이니까 정수라는 자격을 지켜야 되고 알파는 뭔가 소수 부분이면 좀 작은 수잖아. 0. 블라블라 0.1234 0.0 블라블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에 적당한 수로 닫혀 있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0. 블라블라 1보다 작은 거니까. 괜찮니? 여러분들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중에 소수 부분은 0과 1 사이에 적당한 수고 0은 허용해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알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어렵지 않아. 가보자. 적당한 상록을 계산해 봤더니 이 사람이 컴퓨터로 두드려 봤을 때 예를 들어 3.2534가 나왔을 때 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르시오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정수 부분 3, 소수 부분 0.2534. 근데 여러분들이 골치 같은 건 이거예요. 양수는 쉬워요. 양수는 쉬워. 근데 음수일 땐 어떻게 할까요? 음수가 가능하긴 하냐? 가능해요. 자, 로그 해봤더니 마이너스 1.7234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쌤 아까 쌤 말한 것처럼 모든 수는 이 숫자 더하기 저 숫자를 쪼갤 수 있다며요. 얘도 그러면은 소수 등수분 읽어볼게요. 자, 정수분 몇이에요? 처음에 하는 가장 큰 실수. 정수 부분 저쪽 앞에 있는 수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얘들아 얘는 어떻게 바라보겠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7234, 1.734를 쌤 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생략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0.734 더하면 얘는 같은 수가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뭐 해야 돼? 얘는 일단 이렇게 읽어야 돼. 쪼개고 났을 땐 마이너스 1의 빼기 0.7234가 원래 수의 의미야. 소수의 정의. 여러분들이 이 숫자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쪼갰을 때 정수 부분 n 0과 1 사이 소수 부분이 얘가 자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될까요? 자, 뭐 하면 될까를 해볼 때 이렇게 하자. 일단 음수일 때는 정수 소수 부분을 가르기 위해서 일단 마이너스라고 쓰고 나서 이 적당한 숫자에다가 강제로 1을 빼고 1을 더해보는 거예요. 이 발상을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음수꼴일 때는 조심하자요. 일단 마이너스라고 쪼개고 나서 가운데다가 강제로 1을 빼고 1을 더해보자. 그럼 어차피 영동한 거니까 사라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 얘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0.7234를 결합하면은 옆에다 대면 0 빼기 7234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해보자. 자, 0이라고 내리고 999씩 주면 됩니다. 다음 뒤에서부터 빼면은 6, 7, 2, 0.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0.2766이라서 이때 생기는 앞에 있는 수랑 뒤에 있는 수가 각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음수일 때는 조심해야 돼. 1 더하고 1 빼줘야 됩니다. 순서 바꾼다. 1 빼주고 1 더해줘야 올바른 정수랑 소수로 달라집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얘기를 소개해 줄 거고 여러분들 그 보기 문제 1번과 2번은 그냥 읽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래에 있는 보기 문제 1번이랑 2번은 그냥 옆에 기본 문제니까 한번 집에서 이렇게 풀어보세요. 괜찮습니까? 복습할 때 풀어보세요. 다음 박스로 갈까요? 여러분들 4번 같은 경우 제가 미리 한 건데 뭐냐면 4번 박스 볼까? 4번 박스야? 58쪽? 58쪽의 상록의 표현은 n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 알파는 무조건 0과 1 사이의 소수 부분으로 맞춰줘야 된다 라는 걸 3개 소개해주고 있고 음수일 때는 조심하자. 1 빼주고 1 더해서 강제로 쪼개야 돼. 진짜 정수 부분이랑 진짜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 보이는 숫자에서 1 빼주고 1 더해주면 표현이 잘 된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빨랐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모든 상용문은 적당한 정수분과 소분으로 가릴 수 있고 n은 정수, 다음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어떤 소수꼴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쪼개냐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앞에 있는 수 n 그리고 뒤에 있는 수 알파에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걸 이제부터 규칙성을 찾을 건데요. 자,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얘들아
저기 이렇게 시끄럽네. 자, 깨끗한 숫자부터 해보자. 깨끗한 숫자부터. 로그 10은 어렵지 않게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은 로그 한 100 정도로 점프해보자. 얘들아 100은 몇이지? 10의 제곱이니까 2로 바뀌겠지. 자, 여기서의 질문이에요. 그럼 로그 오늘 몇 월 며칠이죠? 12월 28? 28일이요. 로그 28은 자 진수랑 진수를 바라봤을 때 얘가 더 작은 수, 큰 수, 가운데 수니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는 몇인지 몰라도 1점 자가자가일 거라는 걸 표를 보지 않더라도 예측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증가 순서니까. 괜찮니? 그럼 얘들아 여기서 X순일이 있다. 바로 자 정수 부분만 봤을 때 1, 1이니까 얘들아 지금 그 상록에 당하는 값 진수가 봤을 때 얘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스케일이라고 부를게. 이 녀석의 규모는 한 두 자릿수죠. 진수의 모양이 얼추 해보면 1자리, 2자리, 두 자릿수죠. 그렇습니까? 2일 때는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릿수죠. 뭐야? 뭔가 있나? 아까 로그 28은 해보니까 1 블라블라거든. 1이니까 뭐냐면 한 자리, 두 자리, 두 자릿수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숫자가 점프하기 때문에 점프. 결국 뭘 알 수 있냐면 자 정수 부분과 자릿수는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정수 부분에 하나 올린 수랑 겹쳐요. 이해돼요?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얘들아.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로그 어떤 수를 해봤더니 얘가 4.285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보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이 결과물 얘는 몇 자리수겠네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몇 자리수일까요? 4니까 1 올려봐. 5자리수일 거예요.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때 그 정수 부분에 1을 올린 수가 그 진수의 자릿수가 됩니다. 자릿수. 괜찮습니까? 정수 부분에 1 올리면 그 진수의 자리의 개수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7점 블라블라면 8자릿수, 9점 블라블라면 10자릿수, 4점 블라블라면 5자릿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수 부분은 그 진수의 규모를 알려준다. 숫자의 크기, 자릿수를 알려주는 특징이 있어요. 규칙성을 찾아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해돼요? 좋습니다. 하나 올려야 돼요. 1 올려야 돼. 근데 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 좀 쪽팔리지만 마치 정수 부분이잖아요. 정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자릿수를 구하고 싶잖아요. 개수. 근데 이 글자 수가 한 칸 차이잖아요. 정수고 이거는 세 자릿수잖아요. 세 글자잖아. 그래서 마치 한 칸 차이라는 느낌처럼 만약에 정수 부분이 n이면 자릿수는 세 글자고 숫자니까 한 칸 증가해야 될 것 같아서 n 플러스 1짜리다라고 예측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칸 차이잖아. 한 글자 차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자릿수는 끝났고 자, 이번에는 엄청 작은 수로 갈 거예요. 방금은 적당히 큰 수, 이제 작은 수. 자, 만약에 어떤 상루 값을 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적당한 수 해볼게. 보자. 0.1. 로그 0.1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거 10분의 1로 분수로 바꿀 수 있고 역수로 내보내면 얘는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계산 생략할게요. 그 다음은 로그 엄청 작은 수. 한 0.01 해볼까요? 0.01도 해보시면 이거 100분의 1 꼴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내보내면 마이너스 2로 바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로그 하나만 더 해보자. 0.001 마이너스 3입니다. 1000분의 1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만약에 얘랑 얘 끼는 적당한 수를 내가 하나 정도 찔러보면은 0.08. 자 0.08은 0.1보다는 작고 앞에서부터 비교했을 때 그 다음은 얘보다는 좀 큰 수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잘 생각해보자. 자 일단 정수 부분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으로 살짝 씌우면 물론 음수지만 절대화 시키면 1 정도잖아. 1? 그 1이 뭘 의미하냐면 이 숫자의 배열을 뭔가 예측할 수 있게 돼요. 바로 이렇게 읽읍시다. 소수점 아래
앞부분과 뒷부분 아래쪽에서 소수점 아래에서 0이 등장하지 않는 즉 0이 아닌 수가 등장하는 번째 수가 1번째예요. 다시 한번. 자, 얘는 이 진수의 모양이 얘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얘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점점점인데 지금 0.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리에서 벌써 0이 아닌 수가 등장했죠. 그게 이 숫자의 절대값이랑 뭐 겹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해봐. 한 이 정도지. 2니까 이 자릿수. 근데 소수점 아래 한 자리 둘째 자리.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0이 아닌 수가 등장한다가 이 숫자의 절대값이랑 겹칩니다. 0.00이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셋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뭔가 0이 아닌 수가 최초로 등장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이 있어요. 아, 만약에 진수가 1보다 엄청 작고 0보다 큰 소수 같은 숫자 0점 블라블라 이런 숫자일 때는 그 정수분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음수라 하더라도 절대값이운 그 숫자의 번째 수가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에 등장하는 수의 번째랑 똑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말이 길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바로 정수 부분에 절대값을 시킨 수가 0이 아닌 수의 번째 수 최초의 처음으로라고 해야 되는데 나 두 번 약해가지고 처음으로 0이 아닌 수의 번째 수랑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서 소개해 줄 거고 저희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때, 자, 정수 부분 먼저. 정수 부분이 만약에 양수일 때는 그 숫자에 1 올린 수가 그 진수의 자릿수를 암시한다는 소리고 암시한다. 다음은 만약에 n이 음수인 이 0점 블라블라인 1보다 작은 수일 때는 n이 음수일 텐데 그 음수의 절대값이 그 진수의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의 번째 수랑 겹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제는 n은 버리고 소수 부분 알파의 역할을 볼 겁니다. 알파의 역할. 자, 여러분들 일단 로그 아까 했었는데 뭐였죠? 로그 3이 0.477인 걸 알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상을 로그표를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갑자기 이런 발상해보자. 자, 로그 300. 얘들아, 로그 300은 그냥 어렵지 않게 진수를 쪼개보면 3 곱하기 100이라고 쪼갤 수 있고, 로그 법칙을 쓰면 곱할 때는 더하는 거니까 얘는 로그 3에다가 더한다. 로그의 100은 깔끔한 숫자니까 2로 바뀌죠. 2. 그리고 로그 3은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질 테니까 대입해 보면 얘는 477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2.47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진수, 상로그 값, 사용값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정수 부분은 달라도 뒷자리, 즉 477이라는 소수 부분의 이 더러운 수가 같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수랑 진수의 자릿수는 다르더라도 숫자의 배열, 얘를 마치 3, 0, 0으로 본다면 얘는 3으로 본다면 0을 무시하면 어차피 똑같은 배열로 볼 수 있거든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자, 소수 부분이 같다면 애초에 진수랑 진수의 배열이 똑같아야 된다고.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수의 배열이 똑같다. 물론 0 같은 거를 그냥 취급하지 않으면 3, 3이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수 부분은 마치 그 숫자들의 주민번호 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얘들은 마킹이 달려 있는 거야. 소수 부분이 같다면 숫자의 배열이 비슷하다는 거. 이해되니? 주민번호는 좀 크게 그랬나? 핸드폰 번호라고 할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 로그 321 재밌는 숫자 없나? 오징어 게임 469번인가요? 맞나? 469 맞나요? 진짜 미안해요. 지금 안 보죠 제가. 자, 로그 456이 만약에 그래봤더니 얘가 2. 잘 오류 없이 해야 되는데 오류 없이.
정할게요. 자, 456의 로그를 찰칵 찍었더니 2.7이라는 번호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이 45,600이라는 수의 로그 값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진수의 모양이 서로 닮았을 때 그땐 여러분들이 소수 부분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소수 부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수 부분 같아야 되니까 7, 2, 3, 4, 7에서를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수점 안에 이 정수 부분만 잘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끼워 맞추면 돼요. 근데 얘들아 지금은 이건 세 자리수니까 1 줄여서 2점 블라블라라면 얘는 몇 자리수니까 5자리수라서 1을 내려준 수가 정수 부분이랑 겹쳐야 되잖아요. 아까 했던 그 자리수 문제. 따라서 얘는 한 4점 블라블라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쪼개서 구하는 거야. 부분적으로 정수분 따로 소수 부분 따로 구해서 붙일 건데 그때 자 소수 부분은 어디랑 관련이 있다? 그 진수랑 진수의 배열을 봤을 때 똑같다면 비슷하다면 뒷자리도 비슷한데 앞에 있는 정수분만 자릿수의 스케일을 보면서 크기를 보면서 세 자릿수니까 2점 그리고 얘는 5자리니까 4점으로 시작을 거시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5번 박스 말한 거예요. 5번 박스. 자, 5번 박스에 1, 2번 보자. 1번. 상용 로그의 정수분 n 플러스 알파꼴일 때 n이 적당히 크다면 양수일 때는 그 숫자의 플러스 1이라면 자릿수를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만약에 0점 블라블라인 작은 수라면 그때는 그 정수분의 절대값 씌운 수가 0이 아닌 수에 등장하는 번째 수랑 겹친다. 그런 횟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의미가 없냐? 아니 있어요. 바로 소수 부분이 같다면 그 숫자의 진수의 배열은 비슷하다라는 걸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거기 아래 있는 그 문제 마플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고 2.34, 23.4, 234가 사실은 로그 부분의 그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만 보면은 서로 포개일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보기 문제 3번, 4번 있는데 저도 한번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3번, 4번 좀 풀고 있어보세요. 아래 내용 보시면 해도 되고 바로 되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보기 문제는 다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다시 집에서 해보시고 저희는 일단 진도상 좀 다음 주 갈까요? 다음 주에 올리시고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등장할까를 한번 실전으로 느껴볼게요. 자 얘들아 60쪽의 대표 문제 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목은 사용로그의 숫자 값 구하기 숫자 값을 구할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줍니다. 무조건 줘야 돼. 안 주면은 따지시면 돼요. 자 로그 6.12의 배열이 해보니까 0.7686이 된다고 치자. 7868인데 어떻게 7868 봐요. 그럼 7868일 때 자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해서 새로운 배열을 물어볼 텐데 무조건 닮을 때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1번 로그 x 처리했더니 같아진다 3.7868. 그럼 두 번째 로그 x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온다 2.213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다 대처할까? 자, 의심을 해야 돼요. 사용 로그가 등장하면 미치 생략? 생겼으면 일단 숫자의 배열이 비슷하거나 닮았을 겁니다. 좀 해볼게요. 얘들아, 6.12 따위가 7868이 된대. 근데 일반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어떤 새로운 문자 x는 바뀌었다. 3.7868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거랑 바뀐 거의 상태를 보면은 소수 부분은 같죠. 그러니까 차관을 해야 돼. 일단 뭐가 같은 건지 봐야 돼. 정수는 달라요. 근데 소수 부분 똑같잖아. 따라서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진수들의 배열이 같아야 돼요. 배열.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6과 1, 2가 사용됐으니까 여기 x도 6과 1과 2가 들어있어야 돼요. 612. 자 근데 일단 7868을 통해서 아싸 얘들은 같은 족보를 가졌기 때문에 612, 612를 가질 거고 근데 앞자리가 3이니까 정수가 3이라는 건 자릿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12가 들어있고 4자리 수가 돼야 말이 되겠지. 왜냐면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암시하는 숫자였으니까. 그치? 자릿수를 암시하는 숫자. 그럼 4자리 수가 되려면 아다리 맞추면 6, 1, 2 주고 0 주면은 6120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배열을 먼저 가져오고 자리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4자리가 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6120이라고 쓰면은 x는 결정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아니면 거기 책에 있는 풀이들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굉장히 정석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의미만 하면 돼요. 의미.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로그 x 했더니 마이너스 2.213이 쌤 이거는 전혀 다른데요? 자, 이것도 의심해야 돼. 의심. 얘들아 음수일 때는 정수 부분과 수소 부분이 페이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한번 구하기 전에 간단히 해봐야 돼. 간단히. 얘들아 마이너스 2.113이면 이렇게 합시다. 그때 아까 어떻게 했었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가르기 위해서 끊어서 읽으면 지금 얘는 이거잖아. 같은 말 같은 말이잖아.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하기로 썼지? 삽입할 거야. 1 빼주고 1 더할 거야. 그래야 올바르게 정리되니까. 그래서 해보시면 여러분들 얘는 마이너스 3과 이거 계산해보시면 정말 얘 나올 거거든요. 안 나오면 문제가 오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에서 0.213을 빼면은 이게 우연히 고유 번호가 0.7868이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뭐가 된 거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상호 값을 읽었을 때 자릿수 그 소수분 똑같죠. 그래서 소수분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진수의 배열을 예측할 수 있어. 소수분은 배열이야, 배열. 얘도 일단 612가 들어있었으니까 얘도 612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612라는 배열을 가지면서 얘들아 음수일 때는 뭐가 특징이었냐면 정수 부분의 절대값 정도가 숫자 아래 0이 아닌 수에 등장하는 번째 수여야 되거든. 그럼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해야 돼. 그러면 612가 있으면서 소수점을 끼워 맞추면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요? 상상을 해보면 돼. 그러면 얘는 612를 주고 자 0. 블라블라로 쓸 건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하려면 지금은 0 주고 0 주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번째. 따라서 지금은 0.0061이라고 때려박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왜냐면 소수 부분의 규칙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배열이 똑같다를 사용한 다음에 다음은 그 숫자의 크기, 규모는 앞에 있는 수를 읽으면서 정수 부분이 3정도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소수를 만들면 얘가 x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하자? 둘 다 공통점 뭐야? 배열을 먼저 찾으세요. 만약에 소수 부분이 같다 싶으면 그러면 배열을 먼저 결정하고 자릿수는 앞으로 옮기거나 뒤로 옮기면서 그 숫자의 규모에 맞게끔 모양을 잡으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132번 한번 확인 유제 정도만 지금 풀고 나머지는 숙제 봅시다. 132. 주로 수업 때 발전 문제도 풀어주시나요? 발전 문제는 다 숙제예요. 좋습니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원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고민 한 2번, 3번 도전해봐서 풀려야 그 문제가 기억나기 때문에 지금 풀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1번 어렵지 않겠으니까 다음 유형 보자. 마플 개념 익힘 2번, 대표 문제 2번. 대표 문제 2번도 주제를 먼저 읽고 문제를 풀자. 자, 첫 번째, 상록에 정수 부분의 의미, 소수 부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소개해 줄 건데 이거는 근데 사실 의미보다는 그냥 숫자의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준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것만 배우자. 자, 문제에서 친절하게 n 플러스 알파라고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싸가지 없게 얘를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만약에 로그 123의 소수 부분을 성인 로그 표 없이 나타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마 이거 중3 때도 배웠을 거예요. 루트 배울 때도 그 루트의 소수 부분을 알고 싶으면 자기 자신에서 정수를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뒤에 찌꺼기를 알고 싶으면 찌꺼기만 남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서 빼기 정수 부분을 하면은 남는 수가 소수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 발상을 쓸 겁니다. 만약에 123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 정수가 먼저야. 근데 정수 부분은 구할 수 있다? 왜지? 세 자리 수니까 얼추 2점 자가자가일 거란 말이야. 세 자리 수면 2점 몇몇이겠지. 괜찮니? 그 다음 뭐 하면 돼? 정수 부분을 눈대중으로 찍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뺀다? 이해해 주시면 요 부분이 소수분이랑 같은 말이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소수 부분을 친절하게 알파라고 안 주면 알파꼴로 안 주면 여기가 만들어야 돼.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준 만큼이 알파가 된다라는 그 발상만 잘 기억하시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마플 개념 익힘 1, 2번을 읽고 바로 이제 확인 유제 135번을 도전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135번 한번 해보세요. 정수 부분 n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로그 불러보려면 진수의 모양을 보면서 한 두 자릿수 스케일이네, 한 10자릿수 스케일이네 그래서 정수 부분 n을 먼저 결정하시고 알파는 뺀 만큼으로 주시면 돼요.
135. 아, 그래. 부럽다. 좋습니다. 잘 안 되신 분들은 135번에 1, 2번 같이 풀어드릴게요. 1번부터 보자. 자, 이거는 문제부터 이해해보자. 로그 25의 정체가 뭘까? 25의 정체. 근데 얘는 n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25의 자릿수를 보면서 정수 부분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두 자릿수니까 1로 시작해야 돼. 1.4다. 왜 1? 항상 차이 나야 되니까. 두 자리면 1.5. 따라서 얘는 이제 n은 1인 건 확정이야. 그럼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5는 같다? 1 플러스 몰라요. 알파 찌꺼기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알파를 표현하기 위해선 이항하면 장땡이거든요. 이항하면 알파는 새롭게 같다. 로그 25에서 빼기 1한 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알파를 빼고 싶은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숫자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단위를 맞출게요. 단위 맞추기. 1은 1이지만 로그 10의 10. 1은 10의 10이니까 밑이 10자리인 진수가 10자리인 수로 볼 수 있고 로우끼리 뺄 때는 진수끼리 나눠지니까 다 왔어요. 25를 10으로 나눈다라는 진수 표기로 할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그냥 우리가 아는 수로 표현하면 2.5입니다. 따라서 이제 n도 구했고 알파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자리에 집어넣으면 시작 10의 n제곱인데 n은 둘 중에 1이었으니까 1제곱 더하기 10의 알파 제곱인데 알파는 지금 우리가 뺀 만큼으로 줬을 때 로그 2.5 정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로그 법칙이라고 해서 로그 법칙 아시죠? 밑과 밑이 같으면 밑과 밑이 같을 땐 서로 캔슬레이션 되니까 진수가 튀어나와야 돼서 여러분들이 2.5라서 2.5 플러스 10해서 12.5 정도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로그 법칙 쓰인 거예요. 2번은 혹시 이거 안 풀린 분들은 이 꺾은 가로, 대가로를 몰라서 그런가요? 이 대가로는 가우스 기호라고 해서 가우스 기호 내림하는 겁니다. 내림. 내림했을 때 최대의 점수. 내림 아시죠? 올림 말고 내림이요.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A 같은 경우는 (10의) 알파 제곱 구하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들이 10의 A 제곱이요. 근데 A를 지금 간단히 하면은 일단 A는 같다 로그 60 빼기 꺾은 가로. 얘들아 로그 60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얘는 푸수점으로 나열하면 두 자릿수니까 1점 자가자가일 거예요. 그럼 1점 자가자가의 가우스 값은 내림해야 되니까 1이 되겠죠.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사실 1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로그 60에 1을 뺀다는 건 1을 로그로 바꾸면 10이니까 그래서 진수끼리 나눠주면 로그가 안 나눠져서 얘 로그 6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로그 6이니까 문제에서 10의 a제곱을 구하라고 해서 a 자리에 로그를 a를 대입하면 밑과 밑이 같을 땐 사라지니까 6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문제였다는 거. 그 다음에 얘들아 유형 3, 4분만 하면 끝날 수 있어. 일단 원장님께서 지시하신 건 유형 저기 64쪽에 활용 문제는 나한테 시키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 부산 쪽에 63쪽까지 끝내라고. 일단 대표 문제 3번도 주제를 읽어보자. 자, 위의 제목 상용 로그를 왜 쓰는가? 자릿수를 구할 때 편리해요. 그 숫자의 규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큰 수냐 적당히 작은 수냐의 주제라고 좀 본다면 자 문제에서 만약에 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엄청 큰 수죠.
2의 50제곱을 계산해봤더니 몇 자릿수쯤일까? 자릿수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진짜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하지 마시고 자 자릿수로 물어봤을 때 뭐 할 거냐면 자 이 숫자의 자릿수를 구하려면 대신하자. 바로 그 숫자를 진수로 가지는 로그를 장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가만히 봤더니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쉬운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그거의 LOG 상용로그 값을 구해보자. 회사님 자릿수 물어봤으면 상용로그야. 그러면 상용로그를 장착시키면 갑자기 는 진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은 로그 법칙 쓰면은 내려가니까 지수 내려가니까 50에 로그 2. 그 다음 로그 2는 웬만하면 문제도 줘요. 3010, 3010, 0.3010이니까 곱하기 50 하면은 진짜로 곱해보자. 휴 3010에다가 50을 곱하고 앞으로 4칸 보낼게요. 곱하기 원리니까. 그래서 50을 곱하고 앞으로 4칸이야 해보자. 자, 0은 곱할 게 없죠. 자, 5부터 보면 5, 0, 0, 5, 1은 5, 5, 0은 0, 5, 3, 15 쓰고 나서 맨 뒤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면 그 소수의 곱셈이니까 아시죠? 15.05네요. 이렇습니까? 해봤더니 주인공의 로그 값이 블라블라 했더니 이런 계산이 나왔어. 그때 우리는 뭐 하자? 상로그 값의 소수분이랑 정수분 중에 정수부분이 자릿수랑 규칙이 있으니까 1 올려주시면 16자릿수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상용로그는 이럴 때 편리하다는 겁니다. 자릿수 구할 거면 대신하자 상용로그를 계산했을 때 그 숫자의 정수분의 1 올린 수. 마찬가지로 2번 같은 경우는 분수꼴인데 저거 0.000000 블라블라일 텐데 0.000000 블라블라. 근데 걔를 어떻게 한다? 상용 로그를 때렸을 때 로그를 장착시켰을 때 계산한 수의 그 정수 부분의 절대값 하면 번째수가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그거 이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말로 넘어갈게요.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138번 한번 해볼까요? 자릿수 구하는 거랑 번째수 구하는 거. 소수층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합니다. 상용 로그 값이 음수가 나와도 쫄지 마시고 그냥 음수면 그냥 계산했을 때 정수 부분의 절대값만 잘 읽으시면 번째수가 나온다는 그 원리만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대표 문제 4번하고 쉬고 테스트는 12시에 볼 거라서 1시간 정도는 질문 좀 받을게요. 질문. 여러분들 저번 숙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알던 문제들. 좋습니다. 얘들아, 그 대표 문제 4번은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면 실생활에서의 활용은 항상 어렵죠. 농도라든지 농도 나오면 발작하면서 어렵죠. 거속시.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리합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원리합계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은행에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아직은 모르시는데 자 볼게요. 자 원리합계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원리합계. 자 이게 원이라는 게 원금의 줄임말이에요. 원금. 원래 금액. 원금. 리가 뭘까? 두음 법칙인데 이자. 원래 이자인데 두음 법칙 때문에 리가 된 거예요. 이자. 이자가 뭔지 아시죠? 남은 합계는 말 그대로 더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금과 이자를 다 합친 거를 우리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내가 이만큼의 원금을 넣었어. 엄청 동그라미. 10,000원. 거기다가 나는 이자를 살짝 더 받아야 돼. 이자. 그때 얘를 다 합친 만큼을 원리합계라고 부릅니다. 느낌으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원금에다가 이자를 싹 다 합친 전체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부르고 원금과 이자에 합치는 건 발상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원금이 100원이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이자 5%를 받는다. 그러면 합계가 몇이게만 구할 줄 아시면 됩니다. 바로 뭐 하면 될까? 중학교만 제대로 거쳤다는 5%는 100분의 5라는 백분율을 바꿀 수 있고 남은 애들아 자기 자신은 그냥 항상 100%를 보시면 돼요. 그럼 100%에다가 5%를 더하면 105% 받아야 되겠지. 사실 여러분들이 원리합계는 퍼센트를 먼저 더하시면 돼요. 퍼센트를 먼저 100이라는 기준 100%에서 퍼센트를 증가시키면 105%니까 곱하시면 되고 100원 곱하기 105%면 105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 원금과 이자를 합친다는 건 퍼센트 더하기 퍼센트를 먼저 하고 곱한다 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금을 100%로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대표 문제 4번 볼게. 원금 이 사람 부자네요. 100만 원을 문제에서 뭐 하겠대? 연마다 이자율 5% 연이율 5%에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여 10년간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시옵니다. 그렇습니까? 복리도 아십니까? 복리?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복리는 단리랑 복리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단리, 단순한 이자, 복잡한 이자예요. 단순한 이자, 복잡한 이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단리라는 건 100만 원에다가 5%의 이자를 주겠다. 그 다음 복잡한 이자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다가 5% 주겠다. 자, 똑같은 상황이지만 얘들이 살짝 다르거든. 단리법이랑 복리법이 달라요. 단순한 이자는 이거야. 그냥 내가 1년당, 연이율이라고 부를게. 1년당. 여러분들이 단리라는 건 뭐냐면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받을 이자는 5%의 원래 금액. 그럼 곱하면 여러분들이 5만 원 정도 받아야 되겠죠. 일단 1년당 따지면은 1년당 100만 원 곱하고 있는데 이자는 5만 원 정도야. 그 다음은 2년 차. 내가 그 돈을 회수하지 않고 묵혀놨어. 은행에다 묵혀놨어. 그러면 2년 차도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단리라는 건 처음 했던 돈 기준으로 계산이 되면 또 5만 원 받으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그 단리로 하는 계산법이거든요. 일정한 최초의 금액. 최초의 금액에 이자 곱한 거, 이자 곱한 걸 계속 받으시면 돼요. 근데 복리는 달라요. 단리는 처음 거에다가 이자를 곱한 거야. 근데 복리는 이겁니다. 누적이에요, 누적.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복리로 하세요. 단리로 하지 마시고. 복리가 더 땡큐인 거야. 왜냐면 일단은 1년 차에 이자를 곱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얘는 5만 원을 받겠지. 근데 5만 원에다가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원금이 1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뀐 금액 105만 원에 대해서 또 5%를 곱해주시면 105%를 곱해주시면 105만 곱하기 100분의 105 하시면 이게 늘어나는 숫자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차이점 알겠어요? 단리는 처음 거 그대로 이자 곱해서 받는 거. 복리는 처음 거에다가 이자를 곱한 수에다가 누적한 다음에 또 그 퍼센트 곱하고 누적한 다음에 계속 원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 이렇게 훨씬 더 땡큐겠다. 지금은 복리로 안 돼요. 얘들아 복리로 5% 연이율을 가지고 10년 후를 예측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규칙성 찾기도 해볼게. 내가 첫 번째 1년차 처음에 돈 넣었던 걸 0년차라고 줄게. 0년차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1년 지났으면 내가 받아야 되는 전체 금액은 5%니까 자기 자신을 100%라고 봤을 때 105% 부풀리면 돼요. 100만 원에다가 5% 늘린 만큼을 곱해주면 여러분들이 요만큼을 1년차에 받았으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욕심쟁이라서 묵혀놨어. 그럼 2년차까지 또 돈을 부풀리면 이 바뀐 금액을 다시 100%로 보는 거예요. 이 전체 금액을 100% 봤을 때 또 5%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방금 바뀐 금액에다가 또 100분의 100으로 곱해주는 게 2년차의 계산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금액에 또 100% 곱한 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지? 100분의 100원을 두 번 곱했으니까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지. 회장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점점 진행한다면 마지막 10년차에 받은 거 얼마일까? 처음 원금에다가 105%를 10번 곱해진 수로 규칙성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습니까? 규칙성 따라서 100만 곱하기 근데 여기 약분 좀 소수로 바꾸면 1.05죠. 그럼 1.05에 10제곱 하면은 내가 받을 원리합계의 규칙성인데 얘를 구하는 건 어려우니까 뭐 하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자기 LOG 로그 값을 먼저 구해보자는 거야.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하는 건 얘야. 거대한 수. 근데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로그를 빌리는 거야. 로그를 빌리면 얘는 얘들아 100만의 그 만당이 생략할게 일단. 그럼 결국 우리는 지금 로그 100 곱하기 1.05에 10제곱을 구하면 되고 만원 하시면 되는데 일단 만원 생략할게요. 일단 100 곱하기 1.05의 10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상로그를 구하면 로그 법칙 곱할 때는 더한다니까 로그 100 더하기 얘들아 로그 1.05의 10제곱이면 10제곱 나갈 수 있으니까 10배의 로그 1.05 자 그 다음에 로그 100은 깨끗한 숫자예요 2죠 2 얘는요 문제에서 로그 1.05는 0.0212 와 뭐 이렇게 진짜 들어 0.0212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0.0212에 10배 하면은 한 칸 뒤로 가면 되니까 0.212 그럼 더해보시면 2.212가 뭐가 되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전체 수의 상용 로그 값의 결과가 되는 거야. 로그 값의 결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단 로그 딱 1.63일 때가 문제에서 0.21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출제자가 준 거를 비교하면은 지금 소수분이 똑같으니까 소수 똑같잖아요. 212, 1 따라서 진수의 배열이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이야? 얘는 163이니까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자리도 163이라는 배열이 똑같아야 될 거고 얘는 0자리지만 얘는 2로 시작하니까 2점 블라블라면 얘가 정수 부분이 2니까 자리수가 3자리여야 돼서 163이 있으면서 3자리 수면은 163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163으로 얼추 때려박을 수 있게 된 거니까 163이 우리가 구하자는 결과값입니다. 근데 거기다 만원 붙여주시면 되니까 163만 원이라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요. 2니까 뭐야? 원금이 1000만 원. 좋은 주장이에요. 눈이 빼서 그래요. 자라다. 그러면 네 자리 쓰면서 163이 들어있으려면 지금은 얘는 163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1630인데 거기다가 만원 붙이면 163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일단 여러분 말이 좀 길어졌지만 원리합계의 뜻을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 누적해서 돈을 곱한 거. 근데 걔를 구하려면 너무 거대한 숫자가 될 것 같으니까 상로그를 먼저 구하면 로그 구한 거, 로그 붙인 거. 그러면 얘가 소수점 자리가 나올 텐데 배열이 똑같은 문제일 거라서 배열과 자릿수를 예측할 수 있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활용 문제였습니다. 괜찮습니까? 비슷하게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